다음에 이제 삼성 SDI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가 삼성 SDI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천재투자TV에 보면은 데이터들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삼성 SDI라고 쳐보면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할 때 요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 SDI 저번에 LG 에너지솔루션하고도 내가 분석도 해주고 했었는데, 비교 분석도 해주고,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삼성 SDI, 삼성 SDI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삼성 SDI라는 종목이 없었고 삼성정관이었습니다. 삼성정관. 이름이 삼성전관. 이름 좀 어렵죠. 한자 써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삼성정관이 뭐하는 회사였냐? 우리 CRT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였어요. 우리 TV 브라운관 있죠? 칼라 테레비. 예. 지금처럼 뭐 평면 LCD 디스플레이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CRT 브라운관 고 만드는 삼성정관이라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코드 번호가 지금이 앞에 이제 0이 붙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6400 06400인데 06400 옛날엔 그랬다고. 005930 삼성전자면 05930 이렇게 5자였다고요. 여하튼 뭐 여담을 좀 해봤는데, 이 삼성 SDI가 경쟁사 중에 지금은 이제 삼성 SDI만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들한테 뭐든 해도 잘 안 돼. 중국 애들이 또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요. 수학경시대, 세계 수학경시대 하면 중국 애들이 싹 쓸어버리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가 간혹가다 1등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머리들이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진짜 머리가 좋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디다가 참 창피한 일인데, 머리가 좋아야 사기도 치는 거거든. 그거 좋은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삼성 저 중국도 수학경 시대하면 뭐 1등을 뭐 수시로 인구도 많지만은 그런 머리들이 비상해요. 그래 이제 그 중국인 늘 애들이 뭘 했든 간에 중국인 늘 경쟁자가 되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 말이죠. 대부분 보면 일본이 먼저 시작했어요. 일본이 먼저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따라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일본을 따라가요. 조선 근데 일본 사람들도 머리가 비상합니다만은 일본은 이제 조직 문화가 이제 좀 틀려요. 아주 뭐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군대 사이 같은 그런 좀 폐쇄적인 그리고 혼자 잘난 것을 하는 것보다 좀 못해도 같이 팀워크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문화가 이제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떨어져. 그래 일본이 지금 뒤처진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창의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창의성이 또 나름 많이 외국에서 외국물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좀 머리가 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고, 역시 일본 베끼기를 원래 했죠. 우리나라가. 중국 애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지금 베끼기 선수들이야. 베끼기 선수들. 베끼다 보니까 지들이 내수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내수 시장이 큰데 이제 그거 해먹고 이제 치열한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 기술 개발을 해내는 머리는 좋은 애들인데 패기기 하다가 이제 그거보다 좀 앞서고 하려다 보니까 자꾸 기술 개발을 막 해대. 그러니까 중국이 막 가격도 인건비도 싼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견주면 우리나라가 뭘 해도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예?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니까 일본을 제꼈듯이 그 전에. 근데 이제 삼성 SD 삼성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 상품을 잘 만드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장에 특화를 많이 해요. 삼성그룹의 장점입니다. 이 기업 문화가 이병철 시대부터 이런 프리미엄 상품을 박리담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에서 나올 때도 전기차 시장 쪽에 다 죽쓰고 있을 때 삼성 SDI는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어요. 여기가 죽어갈 때도 선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리미엄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BMW. 요 BMW하고 삼성 SDI는 옛날부터 아주 각별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동차 3사 하면 BMW, 아우디, 그 다음에 벤츠죠. 원래 이제 벤츠가 우리 내연기관차, 옛날에 뭐 전기기관차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가솔린, 디젤 쓰는 이런 내연기관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이 벤츠라. 그리고 얘들은 원래 항공기 BMW 항공기 제작하던 회사들이 항공기는 더 정밀한 그 기술이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BMW가 출시가 나중에 이제 된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서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별도로 만든 거고 이렇게 된 거라. 근데 BMW하고 아우디 같은 이런 회사에 삼성 SDI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황기에 가면 진짜 그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황기에 가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늘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붕괴돼. 어떤 나라 경제든 간에.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그냥 괜찮아요. 좀 버틸만 하다고. 그런 이런 프리미엄 차는 그래도 또 팔릴 것은 또 팔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좀 더 잘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또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좀 안정성, 캐시카우 같은 그런 돈이 나오는 구석이 있고. 근데 범용성은 떨어지지. 프리미엄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범용성은 중국 업체나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나아요. 불황기에는 그래서 SDI가 낫고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낫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배터리 쪽은요. 배터리는 원래 그 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있어요. 파나소닉이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LG 화학, 이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분사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이 이제 치고 가고 나중에 CATL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 원체 커. 그래 중국이 또 보조금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 자동차도 잘 못 만든 그 못 산 나라였지 않습니까 원래.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중국, 여러분들 뭐 중국 제품 하면은 그 싼 맛에 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맨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 뭐 조금 뭐 안 좋으면 이 중국산이라 그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막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막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수 시장이 원체 크니까, 아니 내수 인구가 13억인데 인구가 13억이다 보니까 광둥성 같은 데는요, 그쪽에 그 홍콩 바로 위에 광둥성 있죠. 광저우, 광저우 이런 데는 진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50억, 100억 되는 재벌들이, 진짜 뭐 서울 인구만큼 많다, 더 많다. 막 서울 인구가 아니라 이제 하여튼 그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그 우리나라 서울이 제일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도시가 서울의 그 부자층보다도 얼마 이상 그 소유한 그 부자층이 광저우 한 도시의 인구 그 부자층 단순 비교했을 때 더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이제 막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막 자동차 막 원래 그 90년대만 해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IMF 이후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서 막 급속도로 자동차가 보급이 돼가지고 좀 여건만 되면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막 다 그냥 자동차 이제 살만하니까 막 자동차 한 대씩 막 다 구입하는 세상이 됐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그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재투자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좋아. 그러니까 막 기술이 엄청 부각이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중국 본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세상인데 이 전기차 시장만큼은 확실히 잡아버려야겠다. 이게 이제 한번 뭐 한 단계 도약이 아니라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자동차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그런 게 있어서 자동차, 항공기, 항공모함 이런 것을 갖다가 지들이 한 방에 이제 역전시켜 버릴 게 뭐냐. 그래서 특히나 전기차에 공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고 막 엄청나게 보급을 시켜 버린 거예요. 보조금까지 막 퍼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그래 놓으니까 전기차 시장을 지금 배터리 뭐 중국은 뭐 엄청나게 전기차 지금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도 안 팔리니까 이게 전기차가 완전히 죽어버렸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하니까 뭐 전 세계 점유율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되는 애가 막 지금 뭐 완전히 격차를 확 벌려갖고 1등으로 되면 중국이 전기차 잘 팔리는 데다가 걔들이 이제 싼 것을 어떻게 유럽 미국에도 좀 팔아먹기 시작하니까 특히 유럽 쪽에.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면서 애들이 올라오고 이제 막 그 미국에서 미국도 자동차, 유럽도 자동차가 주 산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막 보조금 막 관세를 확 올리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사이익을 누가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애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리튬 인산철, 그 중국 견제 많이 하는 프랑스에서 미국하고 프랑스 이런 데는 견제 더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국 이런 데. 독일은 조금 유연한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조짜리 그 중국 업체한테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ESS 시장이 있어요. ESS 시장. ESS 시장에서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가 원래 ESS 시장도 삼성 SDI 기술력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있고 중국 업체보다도 더 ESS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에 때 안 돼.
그래갖고 ESS 시장도 어느새 중국이 장악해 버렸어. 근데 미국 입장도 더럽게 안 좋아하거든.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맨날 어떻게든 저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려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요쪽을 이제 1조짜리 전력회사가 삼성 SDI한테 준대. SDI 이게 실제로 그것을 이제 나눠서 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요것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 아까 이제 미국, 유럽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 ESS 시장이 진짜 노다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저쪽에 2차 전지 관련주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데,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쪽도 좋아지는데 ES 시장이 무조건 커지게 되는데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대가리 땄으니까 요게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도 상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AI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HBM 이런 게 이제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해서 엔비디아가 다시 가공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엔비디아 AI용 반도체 여기에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선 이런 거 구리 그래 가격이 올라가고 송배전 할 때 이제 전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쪽은 메리트가 이제 이후에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전선주 한번 요즘에 히말테이가 없죠. 이런 큰 판을 알고 매매를 해야지 꼭 보면은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지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전력은 또 가요. 전력은 또 이럭저럭 갑니다. 세명전기니 재룡전기니 또 어쩌저 한탕 해먹어가지고 이제 세게는 안 가는데 그래도 전력은 또 가. 대원전선 빼놓고 나머지는 좀 반등 나와서 비질, 강원전선, 대한전선 비질비질해요. 이 전력 수요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야, 전력이 필요하면 그 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태양광도 가고 풍력도 가고 아니 그럼 범안 POCL, 두산 POCL, 수소 이런 쪽도 좀 전력인데 지들이 유독하지 않겠나 해갖고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난리 부르스 치면서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한두 달 전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수요에서 하는데 그 전력이 필요해요. 전력을 어디에서 이제 충당을 하냐면 수소라기보다 이제 원자력 아니면 원자력인데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인데 스몰 사이즈 소형 모듈 원자력 SMR.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력을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풍력하고 태양광이죠. 수력도 있습니다만은 수력 화력 있습니다만은 주로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쪽 요게 이제 주 그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풍력도 한계가 있어. 대서양연안에 이제 바람은 좀 불긴 합니다만은 풍력도 좀 그 시장이 그렇게 안 커. 유럽 쪽이가 좀 크지 이게 그렇게 안 커요. 태양광은 엄청 커요. 태양광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대기후 서한해양성 기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좀 동유럽 쪽은 좀 춥기도 하고요. 남유럽은 좀 따뜻합니다만은
여기는 스페인, 포르투갈 뭐 지중해 연안 그쪽에는 이제 좀 뭐 나라가 지중해가 끼고 있어갖고 그렇게 뭐 큰 저거 아니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쪽에가 그 저쪽 뭐 멕시코만 연안 이쪽에는 거의 아열대 기후지 않습니까? 열대 기후에 가까워. 저쪽에 그 멕시코만 멕시코 붙어 있는 쪽은. 그러니까 텍사스 뭐 이런 데가 이제 아열대 기후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우리나라보다 포근합니다. 거기도. 이제 동부 쪽이 추워서 그러지. 그래서 요 태양광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그런 발달도 있고 이제 그쪽을 많이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원자력은 그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형 모듈 원전 정도로 이제 계속 카버링하고 지금 그래서 요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풍력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이쪽에가 테마적으로도 계속 해먹을 구석이 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이제 풍력은 이제 나머지 이제 가니까 이제 또 요거 따라가고 이런 식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은 뭐 어떨 때는 이제 막 뭐 100년 만에 제일 덥다. 어쩔 때는 뭐 홍수가 막 폭우가 쏟아진다. 뭐 기상 이변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지구가 지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태양광이 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이게 이제 그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태양광을 그 전력을 생산하기 힘들 때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ESS 이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된다. 이 시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이것을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가게 돼 있다고. AI 시장이 커가지고 데이터 용량 서버들 이렇게 많아지고 해서 이 연산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뭐 HBM 같이 이제 D램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냥 몇 개씩 몇 단씩 쌓아 올려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시장이 커지고 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전력이 있어야지 그 서버 이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을 원자력하고 태양광이 만들어 주로.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이 많아. 전 세계가 온난화가 돼. 그러니까 태양광이 딱 제격이야. 그래도 안 되는 거 원자력으로 해. 근데 이것들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놔야 된다 이거. 에너지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송배전 뭐 해가지고 이제 구리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제 돈가격이 구리 동자 한자로 구리동 돈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풍산이니 또 무슨 대원전선 가원전선 이 전선주 뭐 이런 게 올라가는데 내가 그쪽은 조금 조심해라고 하는 이유가 AI 시장이 커지면 그쪽도 이제 커지긴 커지는데요.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보니까 야, 그 전선 송배전 전선 끌어오면 이게 이제 전력 가격도 자꾸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이 가격 올리듯이 전력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무진장이 넓지 않습니까? 미 동부 쪽에 좀 인구 몰려 있어 샌프란시스코 이쪽이 좀 몰려 있어서 그러지 나머지는 땅덩어리 더럽게 넓잖아요. 특히 남부 쪽에 가면은 맨 농사지대, 목화지대, 옥수수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이 전력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저 밑에 어디 농촌에다가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도 도시 인근에다 하긴 하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송배전을 이걸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이제 전력도 딸리고 전력 비용도 자꾸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 전기요금 인상하듯이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태양광을 옆에 지어놓고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태양광을 지어놓고 거기서 전력을 직접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이 큰 통에 쉽게 얘기해서 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큰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를 거기다가 딱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빼다가 쓰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AI 시장은 어디에서 지금 발달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ESS 시장이 커지는데 이 ESS 기술력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저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ESS 기술력을 거의 갖고 있어요. 근데 SK온은 좀 아직 미흡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주로 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가 싹 쓸고 있지만은 삼성 SDI가 한 5, 6%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커요. 미세하게. 그리고 기술력도 더 좋아. 원래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력회사 세계 1위의 미국이 1위의 전력회사에서 삼성 SDI 배터리 ESS를 갖다가 장기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삼성 SDI가 그쪽으로 계속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커질 가능성이 높고 어쩌다가 이제 하면은 이제 뭐 걔들도 수주 입찰하다 뭐 이러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나씩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화 솔루션하고 좀 끼어가지고 한화 솔루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쪽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판인데 한화그룹 얘들은 또 그 리튬 인산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한다 해갖고 중국 업체하고 또 손을 잡고 막 약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암암리에 보니까. 그래갖고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서 미국에서 약간 좀 뒤처질 가능성이 높겠고 원래 이제 배터리 기술이 더 좋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좋은 삼성 SDI 그 후광 효과를 좀 누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좀 높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머스크라는 사람은 똘끼가 있어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양반이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2, 3년 사이에 바짝 이제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얼리 아답터 중심으로 막 보급이 됐는데 이제 무조건 가게 돼 있다.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거야. 전기차 시장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게 완만하게 올라가. 그래서 삼성 SDI도 뭐 완만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ESS를 제가 얘기하는 게 ESS 시장은 그전부터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급속히 커질 시장이라 전기차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ESS 시장이 이게 좀 뭐 전기차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면서 ESS 시장이 커진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애들도 이제 그거 헤쳐먹어 버리니까 그렇지만 삼성 SDI도 그걸 삐집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ESS 시장이 그 테슬라가 요번에 이제 얘기한 거 보면은 거의 뭐 전분기 대비 50%인가 뭐 따버린 거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AI에 투자한 업체들이 이제 송배전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 직접 태양광 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소형 태양광 작게 하는 거죠. 작게 이제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저장으로 이렇게 갚아버리고 있다 얘기야.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ESS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인데 거기에 필두 주자가 뭐라고요? 삼성 SDI라니까.
그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는 한중 엔시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나 그 다음에 신성 ST라는 회사 있죠. 신성 ST. 그 신성 ST가 여러분들 전도체 만드는 회사. 전도체 위에 초전도체가 있을 거예요. 미래의 기술.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 있잖아요.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 지분을 한 20%인가 25%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앞에 신성이 붙어 있죠. 자회사예요, 자회사.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 커가는 거고, 그래 신성 ST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진짜 뭐 초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ESS 시장이 커지면. 그런 것을 알고 한번 봐볼까요? 아니 신성 ST 천재투자TV에서 장중에 이날 추천했습니다. 첫날 뭐 올랐다가 좀 지금 뭐 그쪽이가 이제 태동해갖고 본격적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막 세게 움직이지는 않죠. 전기차 배터리 또 요거 ESS 뭐 관련한 종목인데요. 요런 놈들이 이제 막 나중에 보면 더블씩 올라 있고 막 그 이상 가 있고 막 그럴 거라. 근데 이제 요런 건 이제 부품사고 그래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 006400 외에 다른 종목이 지금 삼성 공조가 쳐졌네. 이제 삼성 SDI 같은 애들이 이제 배터리 ESS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상 그 전기차 모멘텀보다 더더욱 좀 큰 시장, 커질 시장 앞으로 성장률이 그러면서 삼성 SDI가 이제 올라올 것인데 이 바닥 찍었어요. 내가 볼 때.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서서히 움직여, 서서히 역배열이잖아. 서서히 움직여.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저 옛날에 이거 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82만 8천 원이네. 여기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올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다른 것들은 올라온다는 장담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지만은 삼성 SDI는 올라올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ESS 시장에서 중국 외 업체 중에서는 가장 강자거든, 강자. 그 전기차 시장도 이제 좋아지고,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고체 배터리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꿈까지는 아니고, 이 전고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게 왜 지 혼자 막 엿장수 마음으로 움직여?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참 머리들 좋아. 걔들 전고체 배터리 그 후발 주자들이었다가 이제 막 지금 막 쳐올라가지고 먼저 상용화를 시켜버리겠다. 뭐 세계에서 지들이 일바따로 해버리겠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뭡니까 그런 거 할 때 막 중국에서 먼저 해버리겠다 뭐 하더니 지금 뭐 전고체도 지금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미 시제품은 다 나왔고요. 삼성 SDI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저 중국 업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먼저 출시를 해버리겠다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싸요. 비싼데 대신에 이제 여러 장점이 있다고. 일단 우리가 겨울 되면은 전기차가 에너지 밀도가 톡 떨어져 가지고 500km 나간다는데 400km 나갈까 말까 뭐 이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또 폭염에도 또 주행거리가 좀 떨어지고. 근데 전고체는 그럴 위험이 거의 없어요. 불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현재 리튬 이온이라든지 리튬 인산철 이쪽은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양극재, 음극재
요게 이제 액체로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거든요. 액체로 돼 있는데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액체가 이게 조금이라도 스며들고 그러면 합성이 돼야 불나버리거든. 우리 저 전선에 물 묻어가지고 콘센트 꼽으면 푹 해가지고 합선돼 버리잖아요. 딱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불나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분리막을 크게 해가지고 절대로 합선 안 되게끔 이렇게 이제 분리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로 해버리면은 일단 첫째는 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분리막 그 관련주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전해질은 중요해. 근데 고체 전해질이 되겠죠. 발열 위험도 없어. 발열 위험. 그 다음에 물로 된 것보다 이게 전력 소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게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 날아가 버려요. 이게 지금 한 500km 밖에 안 나가잖아요. 1000km 이상 날아가 버려. 1200km까지 가버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 기술이 이제 요 비싸요. 비싸. 아직 산화물 뭐 이쪽에 지금 그런 원료를 갖다 쓰는데 황산화계 그쪽에 이제 뭐 한농화성 뭐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이.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애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요가 아직은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비싸죠.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제 이게 진짜 보급형이 되면은 완전히 또 획기적인 또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이 제일 앞서. 근데 이 전고체를 배터리만 해서 이제 소형 진짜 소형 있지 않습니까? 소형은 삼성 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삼성 전기도 지금 갤럭시 버즈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요거 전기차 배터리보다 얘가 더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하반기에 바로 양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빠르면. 얘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근데 이게 전기차용은 삼성 SDI 2027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 여기 삼성전기도 뭐 우리 저 천재투자 TV에서 그냥 추천해 가지고 뭐 금방 뭐 2-3일 만에 그냥 뭐 한 10% 그냥 쳐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가버려. 요 분석자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 기가 막히게 내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 이제 요 삼성 SDI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 투자들은 정신없이 좀 팔아댑니다. 팔아대고 특히 이제 그 LG 쪽에서 리튬 인산철을 먼저 그 르노에서 이제 수주를 해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쟁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삼성 SDI는 아직까지 인산철 그쪽으로는 지금 다 완성을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안에 하반기까지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다 확보를 하고, 뭐 확보를 해도 이제 그 거래처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ESS 시장이 이제 커지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최고의 중장기 투자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맨날 2차 전지 하면은 뭐 맨날 LNF니 뭐니 뭐 에코프로니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시각을 ESS 쪽, 아까 제가 이제 신성 SD나 이런 종목 오히려 차라리 개별주 중에서 그런 종목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는 당연히 SDI가 일봤다고.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뭐 많은 종목,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진짜 잘 나갔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행여 이 종목을 그 관심을 두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그래도 봐봐요. 차트가 얘는 지금 에코 프로 BM입니다. 얘는 계속 흘러버렸잖아요.
안 늘린 종목이 없어요. 에코프로도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다 빠졌어요. 빠졌다가 요거 이제 뭐 조금 먼저 올라온 더 많이 빠졌다 올라온 거죠. 삼성 SDI. 아니 얘는 오히려 덜 빠졌잖아요. 이미 저기가 저점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도 막 하나씩 빠져고 전저점까지 내려가고 막 저 밑에까지. 얘는 이 저점도 깨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이제 고생해서 이제 마지막 그 밀려 내려가서 그러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이제 공매도 쇼 커버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시원찮을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6월 인도량이 좋았던 거지 4월, 5월 달에 시원찮았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이 좀 좋으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확 생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 2월 달은 뭐 실적들이 다 개차반일 거라 이제 뭐 예상치 미달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변화의 계절이 좀 왔다. 지금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저 밑으로 35만원 밑으로 요 자리지 않습니까? 밑으로 새로 뭐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뭐 아주 재수없이 이제 실적이 좀 시원찮아도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자리고요. 그래서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그렇다 이거. 그리고 이제 바닥은 거의 찍은 거로 뭐 사람들이 이제 바닥 찍었다고 했는데 전기차가 하도 잘 안 팔리니까 또 밀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더 나아질 개선될 소지가 좀 있고 3분기 이게 이제 금리나 시점이 자꾸 6월에서 이제 9월 뭐 9월도 좀 했는데 11월 1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될 판을 자꾸 이제 그 금리 인하도 자꾸 딜레이 돼버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확 꺾여버리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꼬꾸로 자빠져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가니까 기대 심리가 확 꺾여가지고 리튬 가격도 밑으로 거꾸로 자빠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틀려 먹었네. 2분기가 저점이 아니라 3분기 가야 저점 나오겠네. 딱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나 시점이 딱 꼬그라지면서 리튬 가격도 떨어져 버리고 기대심리 확 넘어가 버리니 그 당시에 4월 달에 금리 인상도 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버리고 하니까 지금 이 되겠냐고. 그렇지만은 테슬라 발로에서 금리 인하가 되니까 할부 금리가 내려가니까 6%를 확 거의 뭐 0.9%로 할부 금리를 한번 내려가지고 판매를 재고 떨이형으로 한번 팍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진짜로 팔리네. 이게 금리를 확 그 할부 금리를 거의 없다시피 해보니까 팔리네. 이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되면은 또 나빠질 것도 없다. 금리 인하 한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이제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지금 2%대 물가 그런 걸 문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5.25에서 5.5%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2%대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2% 물가 상승률에 수렴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다시 또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선행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뭐 빨라야 9월 뭐 11월 12월 뭐 연말에 9월도 이제 저 될지 한 10월은 이제 FOMC 회의가 없고 그러면 11월 12월 해도 뭐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3개월 6개월 어떤 선행성을 감안하면 그좀 이제 바닥이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계산을 깔아 가는 거죠. 그때 가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이제 일단은 판단을 하고 늦어도 연내 한 차례는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계산기를 치는 거죠. 계산을. 그러니까 삼성 SDI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에 이게 이제 반등이 분명히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한 번은 다시 되밀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로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막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테슬라는 또 로보택시도 또 탑재 뭐 모멘텀도 탑재해서 더 그런 거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이제 쭉 이렇게 됐다가 뭐 바닥을 뭐 했다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그죠? 반등이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또 대밀려 이게 뭐 되나 해가지고 대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대충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60만원 전후 정도 거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분석하면서 이제 리뷰를 해보면 주가라는 것이 지금 이평선들 보면은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아직 이 갖춰지려면 한참 더 시간이 걸리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디게 움직이는 거라. 여기 이제 80만원 갔다가 지금 35만원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요런 자리가 80만원 조금 넘은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한번 보자고. 기준점을 한 중간 자리가 한 60만원 정도 되죠? 그죠? 2분의 1선 반등 2분의 1선 반등 주식이 이제 조금 모멘텀이 생각보다 약하면 38.2%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38.2%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좀 더 강하면 61.8%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뭔 생각을 하면 6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5만원 정도 레인지를 갖고서 임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분명히 눌리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잘 안 팔리는 시기에 이제 작년 올해 지금 전기차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팔리긴 해도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잘 안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캐즘 현상이 일시적 둔화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자동차를 안 산 게 아니라 이제 내연 기관차를 좀 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때 자동차를 1, 2년 만에 다시 전기차로 막 바꿔버립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는 내구재라 평균적으로 한 5년, 유럽 사람들은 더 많이 오래 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체 주기가 이제 됐을 때 전기차로 바꾸는 거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 해갖고 1, 2년, 2, 3년 타다가 후딱 바꿔버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과정에서 조금 주춤한 상태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또 전기차 시장이 또 둔화되는가 여기서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대면서 한번 눌릴 거라고 그런 자리가 제가 찍어준 가격대 라인 이렇게 비슷하게 될 겁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 정도에서 한번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차례 이제 팔아줬다가 다시 눌릴 때 사면 되는데 그때 살 때도 이 종목을 샀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많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가 그때도 ESS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래도 그때도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 매수하는 사람도 기왕이면 LG화학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또 에코프로 국지간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LG 에너지솔루션도 있고 근데
뭐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나는 SDI를 찍었어. 전고체 기술은 압도적으로 앞서니까 또 ESS 기술도 좀 시장 점유율이 더 높고 기술력도 앞서고, 그러니까 삼성 SDI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켠에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이 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차도 분석하고 제가 삼성전자도 분석하고 하이닉스도 분석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잘 갔지 않습니까? 지금 사가지고 그 종목들 가지고 내가 따블은 둘째 치고라도 한 50%라도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한다고. 근데 SDI는 가능하다 이거야. 벌써 지금 30만원 대인데 애가 이제 60만원만 가도 아까 이제 60만원 전후라 그랬으니까 4, 5, 20 40만원에서 60만원 가면 50% 가면, 근데 지금 38만원? 그러니까 38.2%만 되돌려도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게. 근데 절반 올라가면 한 60%, 60만원 가면 60% 가량 나겠죠, 대략. 기왕이면은 이제 너무 지금 좋은데 해갖고 사람들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들 자꾸 그런 쪽에 너무 뒤늦게 타가지고 그 설거지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쪽을 차라리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도 관심도 안 두고 있지만 어차피 조금 단타를 하려면 다른 쪽을 하는 게 낫고, 이쪽은 서서히 움직일 거니까, 금리 인하도 서서히 될 거니까. 그러지만은 갖고 있어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실익 있게 좀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대 수익률이 좀 큰 놈은 오히려 삼성 SDI다. 요것을 좀 꼭 아시고 매매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60만원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죠. 82만 8천원을 돌파로 올라갈 종목이 과연 2차 전지 쪽에서 얼마나 있겠나. 옛날에 작년에 워낙에 분출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나중에 가보면 거의 끝까지 도달 못하고 도태하는 놈들, 가다가 만 놈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금방 내지는 그것을 돌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종목이 SDI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월이 그것은 말을 해줄 겁니다. 대신 뭐예요? 그냥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ESS 시장이 커지고 말 그대로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되면 또 시장에서 또 지배적 어떤 입지를 구축하면서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딱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은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좀 한 번씩 눌러주는 건 A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재투자 무료 채팅방 우리가 개설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리딩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보다도 더 뛰어난 제야 고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또 리딩을 해요. 아주 수익률 대 1위도 한 사람도 있고, 또 케이블 TV에서 10년 이상 방송을 계속 TV에서 했던 분도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전문가 돌아가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평생 무료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기 혼자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사실 지금 같은 시장 막상 내가 솔직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개인 투자들이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장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도주를 잡고 흔들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잘 안 나요. 코스닥 시장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뭐 맛이 갔잖아요. 코스닥 시장 그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지, 코스닥 시장은 지금 4개월째 조정이에요. 4개월째. 요즘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양봉 나와서 그러지. 여기 이날도 틈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빠지.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임 뭐 이렇게 좀 보면 계속 빠지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져서 그러지요. 개인 투자자 종목은 이거보다 항시 더 빠지게 돼 있거든, 대부분. 그래. 에? 거기다가 막 거꾸로 이제 막 엇박자 타가지고 매매 맞춰 자꾸 해대면은 뭐 그냥 계좌 뭐 이제 2-30%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한 3개월 사이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봐보라고요. 3개월 사이에 2-30% 수익이 났는지, 2-30%뭐 10% 20% 손실이 났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때만 가격 조정이었지, 이때는 사실은 좀 박스권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때 가격 조정 받고, 그죠?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띄고 있어요. 요 밑에서는 이렇게. 에? 근데 이런 자리에서 한 2달 반 정도 옆으로 기업 한 달 가격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을 때야 뭐 그런다 하지만은 박스권 있을 때 이제 본전치기라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10% 20% 깨져 본다니까요. 개인 투자들이 엇박자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 주식 그 돈벌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는 최대한 손실이 적어야 돼요. 거의 뭐 본전 근방에서 놀든지 뭐 손실이 나도 5% 10%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나가지고 딱 버티고 있다가 딱 칠 때 그냥 또 종목 또 이렇게 좀 50% 100%짜리 한 두세 개 먹어버리면 금방 또 전체 계좌가 그 몰빵을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20-30% 30-40%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료로 하니까 또 안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뭐 링크 주소 있고 참여 코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벌써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실 분들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급등주 잘하는 사람, 그 다음 주는 세력주 잘하는 사람, 참 그 들어와서 보면은 내공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도움도 엄청 많이 받고 종목까지 찍어주면서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되겠어요. 그 입장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성 SDI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시간을, 지금 1시가 다 돼버렸네. 몇 시간을 해버렸더니 아유 목이 잠겨버리네.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막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해버렸네.